진짜로 엽니다. 장독대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것이 스르륵 올라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절대 3년 동안 열지 마라. 시어머니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2년 반 만에 열어버렸습니다. 장독대 안에 시어머니는 무엇을 숨겨둔 것일까요? 사연모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기계음으로 울렸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장독대. 네. 마당에 있는 장독대. 큰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마당 한쪽에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시어머니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절대로. 왜요, 어머니? 거기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약속해. 어머니, 약속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누이가 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울기보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잘 살라고 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독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와 저만의 비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시댁집을 정리했습니다. 빈 방을 청소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뚜껑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열지 마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장독대를 3년 동안 열지 말래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독대? 왜? 모르겠어요. 이유는 안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거기에 뭘 넣어두셨나? 글쎄요. 열어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에요. 지켜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찜찜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대체 왜 3년일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할수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누이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엄마 물건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언니, 엄마 통장 어디 있어? 금고에 있어요. 남편이 정리했어요. 얼마나 있대? 많지 않아요. 생활비 정도. 시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뭐야?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장독대예요. 열어봤어? 아니요. 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우이가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어볼까?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왜 안 돼? 어머니가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요. 3년 동안 열지 말라고. 신우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3년? 왜? 모르겠어요.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뭘 숨긴 거 아니야? 그 후로 신우이는 거의 매일 전화했습니다. 장독대 아직 안 열었어? 네.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머니 유언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유언이야. 신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금 숨겨놓은 거 아니야? 현금이라든지. 설마요. 아니면 땅 문서, 보험 증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알아? 열어봐야 알지. 3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3년이 얼마나 긴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동생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요? 엄마가 뭘 숨겨놓으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년만 기다리면요. 근데 왜 3년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3년일까?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될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에요. 약속했어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알아냈어. 뭐요? 엄마가 금 모으셨대. 친척들한테 들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금이요? 응. 평생 모은 금. 금반지, 금목걸이, 금거북이. 신우이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다 어디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장독대야. 틀림없어. 그건 추측이잖아요. 추측 아니야. 엄마가 왜 3년이나 열지 말랬겠어.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 이미 열어봤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안 열었어요. 어머니 유언이니까. 에이, 거짓말. 신우이가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신우이가 장독대 뚜껑을 잡았습니다. 열어볼 거야. 안 돼요.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유언이라고요. 신우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유언이면 뭐 어때? 엄마 재산은 내 것도 있어.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야, 그만해. 신우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3년이고 뭐고 난 열어볼 거야. 신우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열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3년이야. 3년.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거기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신우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안 열었어? 네. 언니 진짜 고집세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뭐래요? 엄마 유산. 자식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거래. 장독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장독대에 금이 있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래요? 동네방네 다 알아. 시어머니가 금 숨겨놨다고.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숨기지 마. 열어봤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동생이 또 전화했어. 뭐래요? 장독대 언제 열 거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2년이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죠.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고집 부리니까 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 그냥 열어서 확인하면 끝날 일이잖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요? 편이 어딨어? 가족인데. 신우이만 가족이에요? 저는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장독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뭐가 있을까? 정말 금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 시어머니는 왜 3년이라고 했을까?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정확히 3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장독대 꿈을 꿨습니다. 뚜껑을 여는 꿈.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꿈.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언니, 오늘 끝을 내자. 뭐래요? 장독대. 내가 열 거야. 신우이가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 못 기다려. 2년이나 기다렸어. 신우이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열 거야.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유언이에요. 유언? 엄마가 뭘 알아?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뭐 해준 거 없어. 오빠만 챙겼지. 그래도 닥쳐. 신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야, 그만해.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내 편 아니지? 다들 나만 따돌려.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재산 나도 받을 권리 있어. 나도 딸이야. 남편이 신우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우이가 떠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열어. 뭐라고요? 열어서 끝내자. 나도 지쳤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2년 동안 싸우고 의심받고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개요. 내일 밤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당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반, 3년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밤에 열 거예요. 진짜? 신우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진짜예요. 오세요.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8시, 신우이가 왔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셋이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장독대를 봤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일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빨리 열어. 신우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3년 동안 열지 마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 빨리. 신우이가 또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안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장독 안을 비쳤습니다. 액체가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것이 스르륵 올라왔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몸통.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머리가 보였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비명인지 신우이 비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뚜껑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뱀이 장독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었습니다.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검은 몸통이 달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으악! 신우이가 기절했습니다. 쿵! 쓰러지는 소리. 남편이 허둥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뱀이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풀숲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흔들었습니다. 야, 일어나. 아! 신우이가 눈을 떴습니다. 뱀이. 신우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안에 액체가 있었습니다. 누런 빛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독한 냄새. 술 냄새였습니다. 이거 술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냄새. 비린 냄새. 뱀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뱀술이에요. 뱀을 술에 담근 거예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뱀술을 담갔는지 몰랐습니다. 왜 3년을 기다리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나야 뱀이 죽는다는 것. 저는 6개월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탈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만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뱀이 보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저를 노려보던 그 순간 저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은 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런 술만 남아 있었습니다. 뱀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침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한테 여쭤보자. 누구요? 이장님. 옛날 일 잘 아시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는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절까지 했으니 충격이 컸을 겁니다. 솔직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여든이 넘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갑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어? 네, 어르신.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이 숭늉을 내오셨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저는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독대, 뱀, 술. 이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뱀술이구나. 네. 네 시어머니가 뱀술을 담갔구나.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많이들 했어. 뱀술? 왜요? 몸에 좋다고. 관절에, 허리에. 이장님이 숭늉을 마셨습니다. 근데 뱀술은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요? 뱀이 죽어야 해. 술에 담가도 바로 안 죽거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3년은 있어야지. 3년은 담가야 뱀이 죽어. 3년. 시어머니가 말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2년 반 만에 열었습니다. 6개월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열지 말라고 했구나. 이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왜 뱀술을 담갔을까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장독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뱀술을 담갔을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이유로? 저는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런 술, 그 밑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비닐 같은 것. 저는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에 뭔가 잡혔습니다.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닐을 풀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힌 종이,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야. 첫 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술은 내 몸을 위해 담근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년만 기다려. 그때 열어서 마셔.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뒷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저는 편지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풀숲이 흔들렸습니다. 검은 것이 보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뱀이었습니다. 아직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편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뱀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것.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에 들어가서 읽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술은 내 몸을 위해 담근 거야. 3년만 기다려. 그때 열어서 마셔.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근데 입으로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돈이 없었어. 병원비도 없고 약값도 없고 그때 마을 어른이 뱀술을 주셨어. 몸에 좋다고 기운 차리라고. 시아버지가 그거 마시고 1년을 더 버텼어. 뱀술이 없었으면 진작 갔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저는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했어. 뱀술 마시고 나았어. 그래서 알아. 이게 효험이 있다는 거. 저는 멈칫했습니다. 관절. 저도 관절이 안 좋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알았을까요? 며느리야, 내가 아픈 거 안다. 무릎 아프지? 계단 오를 때 힘들지? 나도 그랬으니까 안다. 말은 안 해도 다 보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 없는데, 티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갔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3년만 기다려. 3년 지나면 뱀이 죽어. 그때 열어서 마셔. 효험 있을 거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 번 하신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이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뱀술을 담그신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머니.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편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독대 밑바닥을 봐. 내 거야. 딸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 애는 돈만 밝히니까. 며느리야,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장독대 밑바닥.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술을 퍼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천에 쌓인 것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금반지 3개, 금목걸이 하나, 금거북이 하나. 시누이가 그렇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어제 그게 뭐? 시누이가 멈칫했습니다. 제 손에 든 금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요. 시누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시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어?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뭘 숨긴 줄만 알았어. 저는 시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우이와 저는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뱀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뱀술에 담긴 뱀은 오래 못 살아. 곧 죽을 거야. 그래도 찾아야 했습니다. 집 근처에 뱀이 돌아다니면 위험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저는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묘소 근처였습니다. 풀숲 사이에 뱀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야?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힘이 없어. 저는 뱀을 봤습니다. 어젯밤 저를 노려보던 그 눈. 이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잡아서 없앨까?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왜? 저는 시어머니 묘소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뱀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묘소 바로 옆에서 저는 뱀을 거두어 땅에 묻었습니다. 묘소 곁에 어머니 데려가세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섰습니다. 신우이도 왔습니다. 셋이서 묘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욕심만 부렸어요.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네. 금은 언니가 가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은 내 거야. 어머니 딸이잖아. 신우이가 또 울었습니다. 언니가 진짜 며느리야. 나는 자격 없어. 저는 신우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 가족이야.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항아리를 샀습니다. 새 장독이었습니다. 마당에 놓았습니다. 예전 장독대 자리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저는 웃었습니다. 뱀술 담을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누구한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3년 뒤에 정하죠. 저는 새 장독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뒤에 열게요. 이번엔 꼭 기다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가끔 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제 편을 들어줍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없이 장독대 하나로 오늘도 마당에 나갑니다. 새 장독을 봅니다.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바람이 대답합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내립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말 못한 사랑, 며느리의 2년 반 만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3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처럼 열어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